자, 3부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유선남님과 함께하는 미국 시장 개장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쉬는 동안 유선남님도 잘 쉬셨죠? 저도 푹 쉬고 왔더니 조금 더 평소보다 에너지 레벨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머리가 멋있으시네요. 오랜만에 예. 보니까 이제 머리를 또 정리를 잘 하셨네요. 예. 좋습니다. 구리무. 자, 그러면 일단 그 일정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일단 오늘 사실 주요 스케줄 중 하나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스케줄이라고 예상이 되었던 ADP 비농업 고용지수가 나왔습니다. 현재 예상치를 아주 크게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현재 89,000개의 비농업 부문의 고용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예상치의 3분의 2도 안 되는 수치가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쪽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더 디테일하게 졸트 직장 창출 데이터를 얘기를 해드리면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고, 일단 이것 말고 오늘 주요 스케줄로는 마켓 종합 구매 관리자 지수,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공장 수주, ISM 비제조업, 한마디로 ISM 서비스업 지수죠. 와 동시에 그리고 FOMC 위원 중 하나인 보호만 연준위원회 연설, 그리고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될 예정이다라고 전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금리가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다행히 조금 전에 그 ADP 민간 고용이 발표되고 나서는 금리가 또 내려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금리가 지금 가장 큰 시장의 문제점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여러 지표가 나오게 되면서 그것에 따라서 10년물 금리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어저께 기준으로는 10년물 금리가 4.82를 도달했다가 지금 4.75 정도로 내려온 상태고요. 그리고 30년물 금리는 오늘 사실 새벽 중에 미국 시간으로 새벽쯤에 5.0을 뚫고 올라갔다가 지금 또 4.88 언저리에서 안정화가 된 상태인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ADP 비농업 고용지수의 변화가 좀 커다란 영향을 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주요 채권 투자자들의 발언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제프리 건들락 같은 경우는 현재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드디어 반대로 돌아가고 있다. 다시 원상태로 복구가 되고 있는데 이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앞으로 경기 침체에 관련된 우려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시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업률이 올라가게 될 경우 앞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더 크게 생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빌 그로스 같은 경우도 30년물 지금 현재 30년 모기지 대출에 대한 금리가 7.7%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주택 가격을 아주 커다랗게 가격을 인하시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새로운 투자에 대한 가능성을 알아볼 시기가 됐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저 제프리 건들라. 예. 마지막에 버클업이라고. 안전벨트 매라. 꽉 매라. 조심해라. 우리나라 사람만 쓰는 줄 알았는데 미국 사람들 쓰는구나. 버클업. 안전벨트 매라. 붙들어 매라. 예,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고용 지표가 너무 헷갈리는 게 바로 하루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졸트, 그러니까 구인 이직 보고서 고용 지표가 너무 안 좋아서 주가가 급락했었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나왔던 ADP 고용 지수는 또 상당히 그 완화적으로 나왔어요. 그렇게 강하지 않은. 예. 지금 이게 고용 시장이 어떤 상태인 겁니까? 네, 지금 하나하나 요번에 나왔던 졸트 직장 창출 데이까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 가져가 볼 텐데요. 일단 ADP 비농업 고용 지수가 89,000여 개의 직장만 창출하게 되면서 9월달 기준으로 생각보다 굉장히 낮은 양의 이제 고용이 되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ADP의 수석 경제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달에 정말 급격하게 고용률이 떨어졌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임금 상승률이 아주 지속적으로 오고 있는 것을 관찰하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 나왔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가장 커다란 영향을 줬던 건 대형 기업들입니다. 500여 명의 이상의 인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현재 직장 창출이 굉장히 크게 떨어졌습니다. 고용 관련해서 83,000여 명의 고용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회사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고용률이 늘었고, 반대로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고용률이 좀 줄어들고 있는, 혹은 아예 마이너스로 가는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이렇게 지표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기도 하고요. 예. 사실 그리고 재미난 부분은요, 졸트 직장 창출 데이터 기준으로는 조금 이따가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white collar 잡들이라고 하는데 오피스에서 일하는 직업들에 대한 부분들만 사실 커다랗게 직장 창출 데이터가 늘은 데 반해서 이번에 나오게 된 ADP 비농업 고용지수에서는
반대로 가장 많이 인원이 줄어든 곳이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한마디로 white collar 비즈니스 혹은 오피스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가장 많이 감축이 되는 부분들이 관측이 됐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제조업과 그리고 운송업 그리고 무역업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피스 직종에서 커다란 직원들에 대한 고용 감축이 보여지기도 했고요. 여전히 레저 쪽에서는 그리고 레저 섹터 쪽에서는 여전히 커다란 강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관찰이 되고 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졸트 직장 창출 데이터, 어제 나왔던 데이터는 어떻게 나왔느냐? 예상치가 8.8 밀리언이었던 거에 반해서 9.6 밀리언이 나오게 되면서 어제자 채권 금리가 크게 올라가게 되는데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번에 나온 졸트 직장 창출 데이터는 보이는 것보다 그렇게 좋지 않은 데이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라는 부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지 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예상치보다 굉장히 높은 직장 창출 데이터가 나오긴 했지만 의외로 실업자 한 명당 직장 창출이 얼마나 되어 있는가에 관해서는 사실상 1.5 정도로 생각보다 높지 않은, 전달보다 소폭 낮은 수치가 나왔거든요. 그 말 뜻은 무엇이냐? 실업자들이 생각보다 더 많이 늘었다라는 겁니다. 실업자가 늘었고, 그에 따라서 실업자 대비 고용 직장 창출 데이터는 그렇게 좋지 않은 데이터가 나왔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잡 오프닝, 직장 공고는 늘었으나 고용 자체는 전달에 비해서 늘지 않았고, 그리고 반대로 자발적 퇴사가 늘지도 않았고 사람들을 자르는 것도 늘지 않았다. 자, 이 말 뜻은 앞으로 현재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올라가지 않는 상태고 고용도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직장 공고만 소폭 늘어난 상태라는 건데요. 이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사실 인디드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직장 공고가 가장 많이 올라오는 웹사이트 중 하나인데, 여기에서 발표하는 지표가 사실 졸트 직장 창출 데이터 거의 일치하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인디드에서는 이번 달 직장 공고의 상승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실질적으로 졸트 직장 창출 데이터만 소폭 이렇게 튀어오르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3개월 기준으로 트렌드로 본다면 계속해서 하락할 것을 나타내는 지표가 나왔고, 실질적으로 지금 나온 직장 공고의 데이터가 광범위한 섹터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아주 특정 섹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Professional and Business Service, White Collar 섹터 혹은 오피스에서 일하는 직장에서만 직장 공고의 상승이 일어났을 뿐, 심지어 이 데이터 자체도 8월자 데이터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후행하는 지표, 방금 전에 나왔던 ADP 비농업 고용지수에 후행하는 지표를 가졌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여지는 것만큼, 졸트 직장 창출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만큼 잘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저는 어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을 유튜브에서 전달을 하기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반영이 돼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ADP 비농업 고용지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치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든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채권 금리에 어떻게 반영이 됐냐 보면은 패드워치 툴 기준으로 여전히 금리 동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인원이 훨씬 더 높은 상태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유선남님 영어 발음이 굿이라고 하는데 유선남님 뉴저지에 계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모국어가 거의 영어 수준인 분인데 자 어쨌든 근데 그 요즘에 그 월가에서도 예. 리치 세션이라는 말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리치 세션이라고 해서 예. 리치는 부자, 그다음 리세션은 침체. 아. 부자들이 침체에 다다르고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방금 그 보여주셨던 것처럼 화이트 칼라, 프로페셔널, 되게 고소득자들이 좀 해고당하고 네네. 고소득자들이 좀 그 직장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말하는데 실제 지표에서 그게 확인이 됐고,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차피 저 이거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졸트는 8월치예요. 그리고 ADP는 9월치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8월은 한참 지난 거고 졸트는 한참 지난 거고 ADP는 지금 바로 직전 수치면 시장은 어디에 무게를 더 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재미난 게요. 원래는 졸트 직장 창출 데이터가 연준이 원래 그렇게까지 주의 깊게 보는 데이터는 아니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사실 노동력이 너무나 뜨겁게 타오르는 것, 사람들이 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해석이
어렵다 보니까 그때부터 졸트 직장 창출 데이터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지금 당장 노동의 뜨거운 정도는 예전과 같지 않고 코로나 때 나왔던 지표만큼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든다라는 기사가 이번에 블룸버그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이제는 졸트 직장 창출 데이터에 집중하기보다는 앞으로 나올 비농업 찐비농이라고 하죠. 이제 진짜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고용지수를 봐야 되는 이유가 좀 더 늘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사기업들의 현재 고용 지표를 볼 수 있는 ADP 비농업 고용 지수가 사실 예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고,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마 앞으로 나오게 될 노동부의 비농업 고용 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조금 전에 그 인디드라는 사이트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거 누구나 가서 방금 보여주셨던 그 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갖고 온 데이터는 블룸버그에서 갖고 온 데이터고요. 일단은 이 모든 데이터를 누구나 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블룸버그에서 긁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볼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다음 소식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소식은 안 그래도 이제 미국 현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한데, 예. 결국 그 메카시 하원 의장은 셧다운을 막겠다면서 논개처럼 본인의 몸을 남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메카시 하원 의장이 축출이 됐는데요. 그 소식 좀 미국 현지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전해주시죠. 사실 저는 이 하원 의장 퇴출을 어제 라이브로 유튜브를 하다가 이제 라이브로 접하게 됐는데요. 자,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원래는 이 메카시 하원 의장이 민주당과의 초당적 합의를 이루게 되면서 공화당 내에 있는 인물들이 반란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이제 메카시 하원 의장과 다른 길을 가게 되면서 조금 원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초당적 합의가 아마 하원 의장직을 위태롭게 할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갑작스럽게 하원 쪽에서 아주 빠르게 행동을 하게 되면서 원래는 3, 4일 정도 뒤에 투표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 갑작스럽게 빠른 속도로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하원 의장이 퇴출되는 사태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거 관련해서 조금만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원래 하원의 표가 지금 당장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원래는 민주당 표 208석이 있고요. 공화당 실용주의자표 210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화당 실용주의자가 사실상 하원에서 인원이 제일 많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인원이 메카시를 지원을 하는데, 문제는 이 원래 있었던 공화당 내부에서 사실 강경주의자표 8석이 민주당 표로 넘어가게 됐어요. 이게 좀 재미난데,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공화당 강경주의자는 가장 서로 싸워야 될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세력인 메카시 의원을 좀 견제를 하기 위해서 둘이 힘을 합쳤고, 그에 따라서 216표를 얻게 되면서 메카시 의원이 퇴출되게 됐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메카시가 결국 퇴출된 이유는 저 공화당 강경주의자표 8석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8석이 반대표가 나왔다는 건 앞으로 나오게 될 하원 의장직이 과연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당선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좀 생긴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한테 좋은 쪽으로 작용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사실 메카시 의원이 다음번에 또 하원 의장직으로 나와서 연설을 하고 또 후보로 나올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메카시 의원이 다시 또 당선될 거라는 시각이 높은 가운데 안에서 추가적으로 스티브 스칼렛, 그리고 패트릭 맥헨리, 그리고 톰 콜, 이렇게 3명의 의원이,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지금 현재 앞으로 하원 쪽에서 후보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근데 그 이번에 어떻게 보면 메카시가 이제 예산안 통과가 안 되니까 임시 예산안 한 달 전, 그러니까 45일짜리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킨 거잖아요. 네네. 그거는 민주당 편을 되게 많이 들어준 거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메카시 편을 들어줄 것 같은데 왜 민주당은 메카시 편을 하나도 안 들어준 걸까요, 유선남님? 저도 똑같은 질문을 갖고 있었는데, 어저께 이제 제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아마 민주당 쪽에서는 공화당이 분열돼서 자신들의 회원이, 자신들을 밀고 있는 사람이 당선되기를 바라지 않는가라는 얘기도 나오기도 했고요. 그게 아니라면 공화당 쪽의 모든 책임을 떠넘겨서 다음 선거에서 유리하기 위해서, 결국 중요한 건 선거니까 이렇게 공화당이 분열이 돼서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든 공화당한테 떠넘길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민주당이 다음 선거에서 유리해질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도 언급이 되기도 했고, 사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가장 의아했던 건 사실 셧다운 관련된 투표였습니다. 셧다운 관련된 투표, 임시 예산안 투표에서 민주당이 원래 맨 처음에는 반대표를 던졌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저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솔직히 굉장히 많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일단 먼저 종을 치셔야 되지 않을까. 예, 한 예. 30초 정도 남았는데. 예. 네. 아 유사남님 종 저희가 칠게요. 아니 그냥 저 유산아님이 종을 치셔야 될 것 같아. 그냥 저기서 원격으로. 네. 예. 비용 청구해 주시면 사서 예, 비용 예. 청구 제가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소포로. 예, 일단은 또 추석 지나고 네. 첫 시작이니까 종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처음보다 훨씬 발전했어요. 더 좋아졌죠. 네. 제가 이제 딱 스킬을 알았어요. 예, 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 미국 남은 예, 개장했으니까 예, 예. 초반 분위기만 살짝 보고 남은 이야기 좀 듣고 가죠. 알겠습니다. 일단 자 지수 움직임만 살짝 보고 그 다음에 남은 이야기 좀 들을게요. 조금 전에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ADP 민간 고용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아마 출발은 플러스로 출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렇습니다. 나스닥이 0.23, 그 다음에 다우는 0.13, S&P 500도 0.16 정도로 뭐 약간의 반등이죠. 어제 뭐 많이 빠졌으니까 약간의 반등으로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움직임은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유상남님 우리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일단은 지금 현재 하원 의장 관련된 얘기까지 했고요. 이제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다음 소식은 자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이 강등됐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건 조금 의외인 부분이었는데 여태까지 키뱅크라는 애널리스트 키뱅크의 집단은 여태까지 애플에 관련해서 굉장히 강력한 불의 입장, 올라갈 거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최근에 바꾸는 결과를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아이폰에 대한 매출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미국에서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게 되면서 현재 애플의 주가 소폭 하락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가장 영향을 줬던 부분들은 이 키뱅크의 브랜든 니스펠이라는 사람이 사실 여태까지 애플에 대한 주가에 대해서 불의 입장을 오랫동안 유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커다란 영향이 더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블룸버그를 통해서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혹시 그 애플은 지금 미국 내에서 그 발열 문제로는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뭐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나요? 일단 과열 얘기가 저도 주변을 통해서 혹은 제 유튜브를 통해서 몇 번 언급이 되기는 했지만 제 예. 주변 쪽에서 애플을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저는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없고요. 아직까지 사실 아이폰 자체가 아직 예.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예.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더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 안 그래도 유가가 좀 하락했길래 이게 무슨 일이 있었나 싶었는데 맞아요. 원유 관련된 뉴스 좀 전해주세요. 네, 사실 이번에 오펙 회의가 오늘 진행이 됐다라고 아까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러시아와 사우디도 여전히 우리가 현재 감산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아마 가장 커다란 영향은 제가 생각했을 때 비농업 고용 지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은 조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올라가게 되면서 오일 가격이 하락하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여태까지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오일 가격이 하락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생산 관련해서 오일의 수요 관련해서 우려가 되는 쪽이 좀 나오다 보니까 오일 가격이 좀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리고 러시아의 노박 장관이 얘기하기를 러시아가 지금 당장은 감산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앞으로 더 올릴 수도 있고 생산량을 올릴 수도 있고 감축할 수도 있다라면서 생산량의 변화가 가능함을 암시를 하는 부분도 있었다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꽤 많이 빠지고 있어요. 지금 87.5달러. 어우, 이게 오른 것도 되게 빨랐는데 예. 내리는 것도 좀 그러네요. 빨리 내렸으면 좋겠다는 예. 바람이 있습니다. 참 이게 경제라는 게 너무 힘든 야, 게. 참 이게 말 한마디에 감산할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그 한마디에 갑자기 그냥 오일 가격이 막 우리 한마디엔 뭘 예.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전혀.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 그 정도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이거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의료진의 파업도 지금 예고가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충격적인 부분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현재 지금 7만 5천여 명의 의료 인력이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병원에서 지금 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현재 카이저 퍼머넌테라는 회사에서
지금 현재 파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은요. 지금 현재 카이저 퍼머넌트라는 병원이 사실 39개의 병원을 가지고 있고 700개의 의료 오피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30만여 명의 인원 중 약 7만 5천 명이 참여하는 파업이 될 거다라는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7만 5천 명이 파업을 하더라도 의료계의 핵심 비즈니스 전체적으로 만약에 이게 파업이 진행될 때 사람들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 의료 인력들 중 뭐 여러 가지 뭐 방사선과 혹은 치위생사 등등의 어떻게 보면 지원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파업에 참여가 훨씬 더 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파업은 여전히 3일간만 진행이 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현재 주장을 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현재 코로나 기간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렸고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몰렸는데 직원들을 늘리는 것이 아닌 감축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많은 일들이 주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을 해달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카이저 병원에서는 12%의 임금 상승을 현재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현재 파업을 하는 쪽에서는 이 말을 듣지 않고 제안을 거절을 했고 현재 파업이 결국 진행되는 상태가 나왔다는 얘기가 블룸버그를 통해서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저 카이저 병원 하게 되면은 제가 동부 쪽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네.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되게 엄청 이제 아이콘적인 예, 가장 핵심적인 병원이기 때문에 네. 저게 어떤 뭐 파업에 있어서 상징성은 좀 크게 가질 수 있는 예, 그러한 뉴스가 될 것 같네요. 예.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자, 파업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 뉴스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현재 SEC가 리플에 대한 항소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최근에 나온 결과 중 하나가 현재 SEC가 주장하는 리플에 대해서 지금 리플이 주식과 비슷하다. 현재 주식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주장에 이미 이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소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에 관해서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부분을 법원 쪽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그러면은 리플의 승리를 의미하냐? 그거는 아니고요. 앞으로 4월 23일, 2024년에 4월 23일에 앞으로 추가적인 재판이 있을 예정이지만 현재 SEC가 주장하고 있는 리플은 사실상 테라폼레스가 진행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리스크를 지니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법원 쪽에서 동의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것을 말고는 리플이 현재 증권이랑 하는 주장은 사실 좀 거짓 조금 어렵다. 라오 쪽에서 지금 여전히 이제 재판 쪽에서 결과가 났고 그것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서 앞으로의 재판이 굉장히 SEC에게 어렵게 돌아갈 것을 예고되는 부분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오늘 여러 주요 일이 있네요. 뉴스. 정말. 네, 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근데 오늘의 핵심은 어쨌든 ADP 민간 고용이 좋았다. 그러니까요. 이것 때문에 반등한다. 네. 뭐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애플 어떻게 움직이는지 잠시 후에 저기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자, 유선남님과 오늘 저 주요 뉴스들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내일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자, 시장 어떻게 시작했는지 한번 네. 보도록 뭐 일단 하죠. 시장은 여전히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상황이고 자 히트맵을 한번 좀 볼게요. 네, 아유, 에너지 섹터가 지금 유가가 좀 많이 빠지는 바람에 네. 예,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사실 어제도 좋지 않았잖아요 네. 시장이. 그래서 오늘은 여러 이제 ADP 민간 이제 고용, 예, 고용에 관련돼서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뭐 기술적 반등, 예, 약간의 분위기 전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이어질지가 관건이잖아요, 사실. 그쵸. 예. 그래서 오늘은 뭐 시작은 좋지만 끝까지 좀 가봐야 된다. 그러니까요. 예, 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되게 화면 보시면은 예, 그 나머지 빅테크 기업들이 나쁘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애플은 또 0.2% 약보합으로 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키뱅크라고 하는 애플에 대해서 오랜 기간 불사이드, 그러니까 상승론자로 있었던 키뱅크에서도 이제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면서 약간의 타격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뭐 이런 가운데 지금 뭐 아마존, 테슬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브로드컴 다 같이 좀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지금 다우지수에서 가장 크게 올라가는 기업은 단연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1.2%. 그 다음으로 많이 올라가는 기업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0.9% 정도 네.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들의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는 거는 다우존스에서는 쉐브론이 예.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캐터필러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S&P 500 기업 가운데는 가장 크게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 오랜만에 카니발입니다. 카니발. 카니발이 한 3%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이 바로 SC. SC도 한 3% 상승하고 있고요. 예. 크루즈 기업들이 오늘 좀 좋네요. 노르웨지안 크루즈도 2.6% 올라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어요. 몰슨앤쿠어스도 한 2% 상승하고 있고요. 예. 나스닥 기업 가운데는 트레이드 데스크가 오늘 크게 올라가고 있네요. 나스닥 100 중에서는 트레이드 데스크, ASML. 오늘 ASML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을까요? ASML이 한 2.8%로 적지 않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 뉴스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그리고 테슬라가 세 번째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움직임 예. 보여주고 있어요. 자, 네. 자, 여기 지금 사실 지금 CNBC를 잠깐 보게 되면 네. 일단 헤드라인 자체가 S&P 500이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내려가면서 예. 물론 이제 ADP 고용에 관련 그 발표가 나오고 나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내려가게 되면서 S&P 500이 좀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헤드라인을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그렇게 크게 지금 시장을 좌지우지할 만한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오늘 뭐 민간 고용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장을 좀 좌지우지했다. 네. 그리고 이제 유가가 좀 하락한 거 이런 부분이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더라도 예. 그 외에 다른 그 크게 이슈가 되는 소식들은 아직은 없습니다. 예. 물론 장중에는 이제 뭐 새로운 뉴스들이 계속 나오겠죠. 그렇죠. 아직 초반에는 그 이외의 큰 뉴스는 잘 눈에 띄지 않고 네.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네. 자, 이대로 그냥 계속 가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좀 그렇잖아요. 아니 8월 고용, 그러니까 8월은 한참 전인데 8월 고용 지표 보고 그렇게 떨어졌다가 9월 고용 지표는 조금 전에, 그러니까 바로 직전 상황인데 그럼 9월 고용 지표에 훨씬 더 크게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FMC의 그 higher for longer, 네. 예,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좀 소화가 된 게 아닌가 시장에서. 예, 그게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되고 유가도 좀 떨어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그래도 조금 지지해주는 모습이 좀 있는데 내일 이 시간에 또 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내일 제가 글로벌 라이브 방송하면서 또 어떻게 됐는지 그쵸. 봐야 예,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농담 삼아 그렇게 좀 말씀드렸던 건데 어쨌든 이제 고용 지표가 안 좋은 가운데 지금 그 메카시 의원이 축출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정세가 되게 불안정해졌고 예. 결국 뭐 잠깐 한 45일 정도 셧다운 그 막았다고 하지만 결국은 10월 17일에 다시 셧다운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성이라는 게 없어지지 예.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 좀 크게 하락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예. 이제 그게 어쨌든 다들 이제 그래도 이제 표현된 셧다운이 거의 뭐 될 것처럼 또 얘기하다가 네. 예, 또 45일 또 연장하는 거 보니까 이건 뭐 어디까지나 또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예. 자, 좋습니다. 오늘 이 정도 할까요? 예. 그 외에 다른 뉴스들은 저희가 내일 이 시간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3프로TV 글로벌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여러분 좋은 밤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